어렸을 때 예. 점호 가게에서 일을 해보셨던 거세요? 20대 때,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친구들이 알바가 있대요. 저는 이제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웨이터 그런 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악기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밴드라고 네. 부르는데 그 악기 날라주는 그 알바를 하러 간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대여섯 번 악기만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올려주는데 한 시간에 5천 원을 줬어요. 99년도 당시에. 엄청 셌죠. 5시간만 일하고 나와도 2만 5천 원이 개꿀인 거예요. 일주일에 5일만 가면 되고. 그래서 알바 단가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눈도장이 찍히니까는 바텐더도 하게 되고 웨이터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웨이터도 하셨던 거세요? 룸사롱에서 3시간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했었는데 예. 뷔페 사장이 지하에 룸사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웨이터가 없다. 오늘 뽑을 거다. 그래서 뽑을 때까지만 있어라. 3시간 일하고 3만 원 벌었죠? 예. 많이 벌었네. 들어가라 그래갖고 안주 들고 들어가면 아가씨분들이 오빠 얘 오늘 처음이야. 팁 좀 줘. 그러면 10,000원씩 주더라고요. 그게 쏠쏠합니다. 예. 그래서 아가씨들이랑 친해지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럼 거기에서 일하시면서 술이 또 넣으셨겠네요. 거기 안에서도. 제가 가장 늘었던 거는 바텐더 할 때. 바텐더 할 때 별일 아니고요. 들어오면은 카운터가 여기 있고 바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술 꺼내주고 맥주 꺼내주고 컵 닦아서 컵 올려주고 잿더리 올려주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미친놈이었냐면은 컵을 닦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가 바로 맥주 냉장고였어요. 컵을 닦으면서 맥주를 꺼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빨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컵을 닦았을 때 당시 가게가 이제 문 닫을 때쯤 되면 손님들 다 나가잖아요. 손님들 다 나가고 나면 거기 앉아가지고 남은 양주들이며 안주도 막 비싼 거잖아요. 제가 일반 생활하면서 먹기 힘든 거잖아요. 닭날개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닭날개라는 메뉴를 26년 전에. 예. 세상에 이런 게 있네? 훈제 연어도 그때 처음 봤고, 예. 그래서 너무 별천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죠. 예. 양주로 늘었죠. 예. 그럼 이제 점호가 있고 템프로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요? 이게 완전 달라요. 일단 아가씨 수준부터가 달라요. 그래요? 들어오시는 여성분의 외모가 학벌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템프로는 스카이, 카이스트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점오는 서울 바깥쪽 수도권, 서울 외곽 그런 수준이고 그 외에 이제 단란주점, 벌떼클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듣보잡 저 지방 막 산골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 완전 달라요. 제가 있었던 데는 점오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엔 그래도 저희 동네가 워낙에 후져서 점오 있는 아가씨들도 그래도 꽤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템프로는 걸그룹이라 그러면은 점오는 거의 트로트 아줌마 여가수 수준? 차이가 엄청 극명하게 나요. 템프로도 가보셨던 거세요? 구경을 해봤죠. 즐기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건 너무 굽이 달라서 근데 전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었던 곳은 있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요정이란 곳이 있어요. 요정 들어보셨나? 네. 요정을 가보고 싶었는데 요정과 템프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템프로는 그래서 달라요. 아예 서비스가. 점호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주로 오시는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번에 제가 실명 언급했다가 두드러 맞을 뻔했었는데 실명 언급은 안 하고 웬만큼 탑급 코미디언, 탑급 영화배우 막 이런 분들도 점으로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일하는 임직원분들도 점으로 와요. 부장님. 그래서 제가 이사급까지는 못 봤지만 부장님급들은 점으로 왔고 동네에서 알려지지 않는 알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맨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점으로 오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돈은 있어도 아마 템프로가 자기한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씨름다, 농구다, 배구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오고 전 연예인이고 뭐고 신기하다는 사람들 거기서 너무 많이 봤어요. 들리는 얘기 어떤 연예인들은 이렇다 이런 소문들도 실제로 여기 많아요. 템프로는 정말 많을 거예요. 점호에서 픽업이 돼서 걸그룹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템프로는 훨씬 더 많겠죠. 그쵸? 대부분은 템프로에서 가지. 왜냐면 점호는 솔직히 저도 있었지만 제가 한 40명 정도 아가씨가 있는 데 있었는데 40명 중에 제가 외모로 딱 마음에 든다는 한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전 좀 어렸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외모의 기준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템프로를 갔을 때는 이미 제가 봤을 땐 저는 넘보지도 못할 수준의 여성분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달라요. 이 학벌도 장난 아니에요. 저 있는 데서도 진짜 연세대 나온 애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템프로는 더한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점호는 한 번 가면 두 대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요즘엔 좀 다를 땐 저 때만 해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스카치 블루라는 양주가 있어요. 18년산이 편의점에서는 한 18,000원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희는 그걸 18만 원에 팔았어요. 그거 한 병에. 안주가 하나에 기본적으로 12만 원이 들어가요. 아가씨 TC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또 들어가요. 1차예요. 2차가 아니야. 2차는 30만 원. 안주 하나, 술 하나,
근데 맥주 3병은 서비스로 들어가고, 이제 추가로 들어가면 맥주는 한 2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안주 하나 술 하나만 해도 30만 원이에요. 아가씨가 15만 원. 그냥 기본 세팅만 45만 원인 거예요. 거기 이제 룸비, 세팅비는 3만 원 붙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만 원 깔고 들어가는 거죠. 기본. 한 사람이서. 둘이서 오면은 기본적으로 150은 무조건 쓰고 간다고 봐야 돼요. 2차 나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2차 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죠. 아니, 그 아가씨들이 뭘로 돈을 버냐면 테이블 세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2차를 막 4탕, 5탕을 뛰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단한 분을 본 게 집이 힘들어서 왔어요. 1년간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테이블도 막 5개 뛰고 2차도 4, 5탕 뛰고 막 1년 만에 자기 차 사고 어머니 차 사주고 자기 집 사고 어머니 집 사고 딱 그만뒀어요. 1년 만에 딱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2차가 기본적으로 30만 원이지만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능력 좋은 친구들은 뭐 그런 쪽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그래서 돈 개념이 없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저도 뭐 하루에 남잔데 80만 원도 벌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드는 6년 전인데 하루 빡시게 일하면 80만 원 넘게 나오고 일주일만 빡시게 돌아도 몇백만 원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돈을 뿌려도 뭐 매번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는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냥 뭐 돈은 언제든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망가졌죠. 그럼 그때 술 드시러 많이 다녔겠어요. 거진 다 나이트에서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이제 좀 허세 부리는 걸 이제 어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전 대학교 2학년 됐는데 대학교 1학년생들이 저 선배 술 사주세요 막 너무 귀여운 거야. 걔네들 다니면서 나이트에서 다 쏘고 막 대학로 같은 데 가면은 술집마다 막 1, 2차, 3차 다 가가지고 막 가서 대학생들인데 양주 시켜놓고 막 돈을 그냥 물쓰듯 썼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네,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니까 이거 경제관념이 지금처럼 잡혀 있어서 가면 얘기가 확 달라지겠지만 그땐 그랬던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하루만 대충만 일해도 10몇만 원이 그냥 들어와. 숨만 쉬고 있어도 몇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 쓰는 게 진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꽂힌 게 그거예요. 1시간에 5천 원을 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많이 주는 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꽂힌 거죠.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사회에 관한 윤리관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순수한 마음에 돈을 많이 주니까 좋은 공간으로 찍힌 거예요. 그리고 가면 이쁜 아가씨들도 많고. 사귀어보려고는 안 하셨어요? 그거 있어요. 의외로 웨이터들 중에 사귀는 사람도 있지만, 사귀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진짜 외모가 출중하거나 돈을 왕창 긁거나. 왜냐면은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눈이 자연적으로 엄청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 엄청 많은 애들이 연예인들 그냥 심심하면 보지. 그러니까는 눈이 엄청 높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친구들은 또 돈을 어디 가서 쓰느냐면 호빠를 가서 써요. 다 아시죠? 호빠 가서 보는 애들도 엄청 잘생겼어요. 요즘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룸사롱으로 일하러 들어오는 친구들, 서울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할 거 없거나 자격증 없거나 공부할 줄 모르거나 이런 친구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웨이터들은 그냥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씨랑 사귀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진짜 급으로 잘 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지금도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오빠 많이 간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접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접대를 받으면서밖에 풀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빠 제의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의는 받고 갔는데 빼짐은 없어요. 키 작고 못생겨서. 요즘엔 템포노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룸사롱이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매춘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래서 OP 그거 많이 하잖아요. 변종 업종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정통 점호들은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때 술 많이 드시고 그 이후에도 그러셨겠네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아니 그리고 심지어 웨이터들도 들어가면 손님들이 술을 주세요. 한 잔씩 먹으라고. 성격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싹싹하잖아요. 아가씨도 아닌데 들어가서 내가 맥주병 더 테니까 한번 받아봐라. 쟁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쟁반으로 이렇게 딱 받았더니 우와 그러면서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막 저 오빠 너무 대단하지 않아? 오빠 찔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10만 원 받고 막 쟁반 한번 막. 맥주병 하나만 받았을 뿐인데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음식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룸을 치워야 하잖아요. 웨이터가 되면 마지막까지 다 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술을 양주 신나게 먹고. 저희가 그게 돼요. 세이브가 돼요. 키핑을 해주는데 까먹고 가게 만들죠. 아가씨들이. 그게 루틴이 있어요. 어떤 손님 왔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는 이걸 다 굴려놔요. 계산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아저씨는 몇 병 정도 먹을 텐데 이 타이밍에 네가 한번 들어가. 만약에 주문이 들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주문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카운터에서 불러요. 석훈아 잠깐 와봐. 거기 재떨이 한번 갈아줘라. 가서 눈치 봐서 아가씨한테 주문 덜 시키라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신호들이 다 있어요.
거기 안에서. 일명 호구 만드는 놈. 그렇죠. 후구라고 해봐야 진짜 바보들은 근데 저희는 예약제였기 때문에 이상한 변태 손님이나 그런 분들은 올 수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점호만 해도 그 정도 급이에요. 점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룸사롱들 있잖아요. 점호에서도 이 룸사롱이라고 취급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역삼동에서 일했었으니까. 역삼이면 돈 좀 있는 분들만.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오고 현대에서 오고 씨름당 오고. 그럼 템프로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니까요. 근데 봤더니 그러니까 거진 템프로는 어떤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냐면 돈 있는 집 자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2세, 3세들. 이 친구들은 정말 하루에 1,000만 원을 써도 다음날 2,0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이 정말 없어요. 아니면은 진짜 그냥 뇌를 비우고 한번 유흥에 탕진해보고 싶다. 너무 가보고 싶다. 그리고 템프로의 맛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제공하는 아가씨들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요. 홀딱쇼는 기본적인 거고 남자를 다루는 솜씨 자체가 아예 달라요. 거기에다 일단 외모만 봐도 빠져들 테니까. 예. 진짜 저는 이제 템프로가 정말 경외의 대상이었던 게 점호만 해도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어우동 쇼를 해요. 어우동 그 복장을 입고 진짜 이쁜 여성이에요. 한 번 부른데 한 3, 400 들어요. 그냥 1시간 노래하고 다 추는 것도 아니야. 5분씩 깔짝깔짝 그러고 나서 가는데 3, 400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우동 의상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입고 오시냐면 속옷이 없어요. 하늘하늘 그러는데 남자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2차 안 가던 친구들도 어우동쇼 한 번 보면 다 2차 가. 그런데 그런 어우동쇼급의 퍼포먼스를 템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거기에다 외모는 더 뛰어나고. 살면서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친구들 덕분에 나갔지 그 이후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면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은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3, 4명이서 먹는 거를 혼자서 지불한다 그러면은 한 달 월급 기본. 일반적인 분들은 갈 수 없는 공간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뭐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었던 것도 많았고.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상담하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까놓고 말씀드리면 별 신기한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술 마시고 전화 오는 경우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했던 말 또 하고, 저는 근데 또 성격이 이상해서 이 사람을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제가 전화를 잘 못 끊는 거예요. 부탁도 거절을 잘 못하고. 가장 힘들 때가 지금 모기셨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본인 술 먹으면서?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너무 아끼는 분이라서 이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희생을 한 건데, 작년엔 요즘엔 이제 어느 정도 끊는데 그걸 끊지는 못했어요. 웬만한 장난 전화는 그냥 받을만 해요. 어떤 분은 대놓고 돈 빌려달라는 놈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보험 영업 하는 걸 알고서는 자기가 뭐 돈 있는 척 하면서 자기가 뭐라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여기 입지를 던져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짬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렇다 하는데, 가장 힘든 건 요만큼만 바꾸면 확 빠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소스를 드시고 어떻게든 멘탈 케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만큼을 고집 때문에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죠. 왜냐면 이분의 고통을 제가 통화할 때 같이 느껴야 하고, 만나면 또 그런 걸 같이 느껴야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신경을 안 쓰면은 그냥 남남이니까 몰라. 근데 한번 인연을 맺고 나면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힘든 건 그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미친 새끼야, 이러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자면 좀 미래가 보이잖아요. 뻔히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자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속마음으로는 야, 이 미친 새끼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선생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일단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남의 말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들어서. 저한테는 너무 이제 능숙한 일이지만은 보험 영업도 어차피 싫은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다녀야 해요. 진짜 고통인 거는 뭐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좋은 분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 특징. 전날에 한 3시간 통화를 했는데 기억나는 부분이 5분밖에 안. 그럼 우리 뭐뭐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우와. 그럼 다음날에 나도 어저께 도대체 뭐 했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럴 때 이제 되게 많이 허탈하고 그렇죠. 요즘에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해봐야 기억 못 하겠다 싶으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메시지로 남겨드리려고 해요. 아예 대화 도중에 얘기한 거 있으면 남겨놓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킬 거면 지키겠지만, 아니면 내가 술 먹고 실수했구나 알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술을 끊어야겠다는 의지를 좀 더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럴 때 가장 힘들어요. 망가질 게 뻔히 보이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거. 저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서 막 휩쓸려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 제가 이렇게 건지려고 해요. 건지려고 하는데 제가 도무지 잡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뻗어야지 잡는데 손을 뻗지를 않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아파. 나한테 손만 뻗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럴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더 화가 나는 건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제 말에 맞으면 더 화가 나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와 소장님께서 또 한 번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술이 우리나라를 가장 좀먹는 나쁜 음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즐기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잘 즐기시는 분들께 제가 뭐 하지 마세요는 할 수 없지만 술로 인해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부 플래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